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제 노장입니다. 어젯밤에 여기는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게상 놔둔 통이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검은 말벌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바닥에 시체들이 막 널브러내요. 이렇게. 지금도 한 마리씩 옵니다. 이렇게 비가 온 날은 말벌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우리가 벌들이 식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첫째는 식량이 적으면은 야들이 산란을 제한해. 먹고 살면. 그러다 이제 없으면 이제 벌들이 늙은 것들이 빨리 수명을 단축해서 없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벌이 석 장이다 그러면 그 사양의 꿀이 한 장 정도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벌들이 산란을 몇 장이나 갈까요? 아무리 좋은 여왕벌이라도 5장 이상은 관리를 못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한 석 장 정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란 제대로 잘 가요. 근데 막 넉 장, 5장 되면, 산란이 그렇게 가들을 못 합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분봉 피자 끝털이 6장 정도 된 것은 벌을 다 두 장씩 해서 갈라서 한 통에 석 장씩 세 통씩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미곤으로 봉판으로 빼서 한 통에 두 통씩 드러냈습니다. 그 중판만 그 본통에다 놔두고 봉판 2장씩은 드러냈어요. 이도 금문등 말벌이 한 마리 키워. 그리고 장마 때 노제마 안 하신 분들, 노제마 약을 안 하신 분들은 노제마 약을 꼭 하십시오. 장마가 끝나가고 나면 노제마가 꼭 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버섯들 피죠. 그래서 버섯 종균이 퍼질 때 노지마도 균들도 퍼집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꼭 그 노지마약을 먹여야 돼요. 예방약으로 먹이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설탕 한 포에 한 2.5g짜리 하나 타죠. 근데 예방약으로 지금은 3포 타면 됩니다. 3포. 3포면 3마리, 사양액 3마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작년에 부조가 왔다. 그러면 부조에도 예방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장마 때 꼭 부조가 생겨요. 그래서 부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항생제도 먹이에도 되지만 분무하면 좋습니다. 테라마이신 1kg짜리요? 그거 테라마이신이 얼마 들었냐면 100g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라마이신 1kg짜리 원칙은 한도람 한 10말 타면 딱 맞아요. 10말 차도 모질해, 양이. 항생제가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 너무 적어. 근데 페니실린을 사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니실린이 또 물로만 있고, 가루약이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페니실린 가루약으로 된 것이 좋더라고. 한 병에 1,000원인가 한데, 설탕 한 포 타면 됩니다. 분무물질은 4리터. 그런데 물약으로 된 것은, 그 약에 1000배 타면 됩니다. 1000배. 자, 예를 들어서 10cc다면 1000cc. 1000cc 타면 됩니다. 타가지고 이제 분무를
분들은 이제 분무를 하시고, 사양에 달으려면 한 포에 500cc 정도 타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그리고 노제마, 부조, 석고, 진드개, 식량, 화분떡, 그거 벌키우면서 그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등 말벌, 이것들이 왔었죠.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식량을 조금씩 주신 분들은 그 벌 안 넣습니다. 풍부하게 주세요. 유튜브 보면 그 병에다 조금씩 주신 분들 있죠. 그러면 벌 안 늘어요. 병에다 밑에다 구멍 나서 조금씩 주는, 그러면 벌 안 넣습니다. 사양기에다 가득가득 부서져요. 이 벌들이 습성이 꿀이 들어오면, 꿀이나 사양수나 들어오면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고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먹을 때, 물을 때다 타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라 고분에서 꿀이 나왔었는데, 꿀이 그대로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 방송에. 근데 그대로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 수분이었기 때문에, 꿀을 말라서 수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벌 키우는 사람들이 숙성이 쌓죠. 여기 꿀을 말린 것입니다. 일벌들이 떠다가 꿀을 말린 거예요. 말려서 19%나 18% 그 정도 돼서 이제 되면 얘들이 풀을 봉하죠. 봉해 놓으면 이 꿀이 이제 오래 가도 변질이 안 됩니다. 사양문어 있으면 한 일주일만 가면 신내 나죠. 식초 냄새 납니다. 근데 얘들이 말려서 딱 봉해 놓으면 꿀이 그대로 있어요. 변질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벌 키우는 사람들이 숙성이 있었는데, 그거의 숙성이에요. 그 몇 개월도 안 된다고 해서 숙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꿀을 1년에 한 번 뜬 게 내 꿀이 제일로 좋은 꿀 같이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1년에 뜨나, 한 달 만에 한 번 뜨나, 일주일에 한 번 뜨나, 꿀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봉해 놓은 꿀은 다 그것이 완숙꿀입니다. 그래서 완숙꿀이라고 해야 돼. 숙성꿀이라고 그러지 말고 완숙꿀이라고 해야 합니다. 벌들이 꿀을 빨아다가, 요즘에 이제 참깨 꿀을 빨아다가 이제 저장시키죠. 그 물입니다, 완전히. 벌을 잡아가지고 손톱에서 잡으면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벌방에서 또 옮겨가지고 또 부채질해서 말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꿀을 말리려면 몇 번, 몇 수십 번, 50번, 100번 그렇게 방을 올려가면서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벌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토입니다.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방에다 옮겨요. 그래가지고 부채질을 또 해요. 그래서 말립니다. 그래서 완숙꿀이 됩니다. 숙성해서 하는, 그 숙성이라는 소리는 김치를 숙성하는 거지 꿀을 숙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을 봉해 놔두면 그것이 100년이 가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숙성이 되면 당시 김치같이 서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완숙꿀이 됩니다. 완숙꿀. 그래서 1년에 한 번 뜬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말 들으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는 토종도 오래 키웠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수막으로 왔네. 얘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던
벌 들어온 거 보가지고 장수 마보려고 그래 왔어. 1년에 한 번 뜰라고 봐보면 장마 기간에 싹 다 먹고 없습니다. 꿀이 없어요. 장마 기간에 다 먹어버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하냐? 안 먹게 하려면 계속 설탕물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걸레를 깨끗이 빤다고 해서 걸레가 행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물이 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설탕물이지 벌이 뱃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설탕물은 설탕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꿀을 토종 키워온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양봉 키우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는 1년에 꿀을 한 번 뜬다. 막 계상으로 올려놓고 계속 한 번 뜬다. 나는 그래서 숙성꿀을 뜬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완석꿀을 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숙성꿀이 아니라. 숙성은 김치가 숙성된 것이 숙성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숙성되면 어떻게 돼요? 낭기에 서집니다. 너무나 숙성이 되면. 숙성되기 전에 먹어야 돼. 신라 거분에서도 꿀이 나왔었는데 그 꿀을 낭기에 먹어보니까 꿀맛이야 똑같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꿀 뜬 거 보여주죠? 토종꿀? 저는 그 토종꿀 색깔만 보고 그 하얀 꿀인지 진짜 꿀인지 압니다. 하얀 꿀하고 진짜 자연 꿀하고는요 벌 꿀을 봉해 놓은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색깔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꿀 봉해 놓은 꿀이 자연 꿀하고 하얀 꿀하고 벌 꿀 봉해 놓은 색깔이 다릅니다.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꿀 봉해 놓은 색깔이 달라. 그래서 내가 막 숙성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완숙꿀이라고 해야 합니다. 완숙꿀. 완전히 건조시켜서 봉해 놓은 꿀이라는 얘기예요. 김치가 어디 숙성시켜요? 그래서 벌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웃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을 키우면 좀 사람이 대담해야지 하는데 벌을 많이 키우나 조금 키우나 벌 같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좁아버리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양봉 시작할 때 함양 살았습니다. 함양. 경남 함양. 거기서 산천 가서 벌을 사왔어. 20통을. 그래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통판을 싹 빼버렸어. 벌을 저녁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 사올 때 혹시라도 벌 사오면 캄캄한 밤에 갖고 오지 말고 헌 낮에 사면서 벌 놀이 한 다음에 갖고 오면 벌 그 한 주먹도 안 떨어져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왔어요. 그리고 전번에 충남에선가 이선가 전화 왔더만 벌이 6월달에 약피해 받아갖고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면 그 범인 찾으면 뭐 눈 감고도 찾습니다. 거기서 벌 안 죽은 사람이 범인이야. 다 죽고 그 근방에 한두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내 번은 가다 놓고 약을 친 거예요. 약을 넣은 거예요. 윤회해가지고. 인간들이 그런 짓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다 춤을 뱉으면, 두루너서 춤을 뱉으면 그 춤이 어디 갑니까? 바로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래서 벌 키운 사람들이 약으로 벌 잡은 수가 혹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짓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토종벌 키울 때 양봉들이 보공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뭐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회차리 하나 가지고 벌을 잘 잡습니다. 그 양봉 도봉하면 딱딱 때려서 잡았어. 근데 난 게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벌을 못 키우게 해야겠다. 그래서 양봉을 갖다 놓고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봉을 죽이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양봉을 키우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여왕벌이 새끼를 안 딸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얼마나 오래 했던가, 그걸 성공했어요. 양봉 키우면서 이제 성공했는데, 그것을 여왕이 알아 안 까는 방법을 성공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몇 번 생각했었는데, 이걸 알려주면 대한민국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이건 검사에도 안 나와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다. 하늘이 보고 있죠? 땅이 보고 있죠? 옆에 사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죄를 받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지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땅속으로 결국에 죽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다 큰 죄를 받게 돼 있어. 우리 고향이 남원입니다. 제가 장수 살 적에 남원 가서 봉벌을 키웠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벌을 좀 키워보고 싶다고 벌을 5통인가 몇 통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팔아라고. 그래서 내 팔 벌이 없는데 벌을 키운다고 썼으니까 5통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5통 줬어. 그때 그쯤인가 그분은 이제 시장에서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남원 산성에서 토종을 키운뒤 약을 놔가지고 다 죽어버렸다고. 20통인가 만들었대요. 근데 다 죽어버렸대. 이 나중에 양봉원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 죽었잖아요. 벌통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 가을에 토종에 가서 도봉 쳐가지고 몇백 통이 있는 토봉이 다 죽어버렸어. 그 토종이 양봉이 도봉 쳐다는 꿀을 갖다 놓고 죽어버렸으니까 놔뒀을 거다요. 그러면 토종이 가을에 와서 도봉을 쳐간 거예요. 토종도 도봉 치러 다녀요.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벌은 뭐 양무쳐서 날려보내고 뭐두고 근다지만 꿀벌을 약으로 잡을 생각, 그런 생각은 말아요. 벌을 죽이겠다 그러면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도봉거리 안에 있어요. 4km 안짝에 범인이 있다는 얘기야. 벌 안 죽은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건 뭐 확실한 100% 증거는 없더라도 벌 안 죽은 사람이 범인이야. 벌들은 다 똑같이 도봉 다녀요. 도봉 안 다닌 벌이 없어. 먹을 거 없으면, 사람도 먹을 거 없으면 사흘 굶으면 담장 넘는다고 하잖아요. 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없으면 도봉 다녀요. 우리 집이 토종이 한 11통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전번에 2통 팔고, 충남 금산에서 또 어떤 분이 사러 와서 내 2통에 30만 박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7통인가 8통인가 남았어. 양봉이 있어라도 도봉 안 다녀요. 전번에 한번 도봉 일어나더만. 벌이 여기서 3회짜리가 하나 한 통 들어왔어. 그때만 그날 완전히 도봉이 일어나. 그래서 여긴가 했더니 걔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봉 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꿀장 한 서너 장 갖다 사양기덤에다 갖다 붙여줬더니 그냥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배고프면 도둑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마 때는 꼭 먹이를 충분히 주시고 여름에 날씨가 이제 장마 끝나면 더워지죠. 벌 석 장 이상 붙이면 손해입니다. 석장이 넘어 봉판이 석장이 넘다면 거기서 빼내요. 그래가지고 자꾸 금액으로 내보내. 뭐 한 2장씩 해서 내보내면 봉판 한 2장 해가지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 키우면 그것이 가을에 월동 때 되면 한 30장 되면 벌이 약하면 옆에 통을 합치면 돼요. 또. 그리고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만 동봉산란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근데 동봉산란하면 무조건 구황 넣는 것이 좋아요. 벌써 보름 그거 교미시켜갖고 뭐한 보름 걸리잖아요. 보름 걸리면 그때만에 벌이 새끼를 키워가지고 벌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요. 조금 있으면. 근데 그 구황도 1년짜리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왕 결체일 적에 한 주먹에다가 꿀장 한 장에다 해가지고 좀 떨어진 데다 갖다 놔둬요. 가까운 데다 놔두면 얘들이 그리 찾아갑니다. 본통에서 찾아가요. 그리고 받쳐다요. 나 전번에 그 6장짜리를 2장씩 싹 갈랐어. 그리고 교목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구황이란 이제 왕이 오래돼서 갈았어요. 갈아서 구황을 한 주먹 내놨더니 저 산의 봉장에서 봐보니까 왕이 겸해갖고 실패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봐본 게 아직 동봉산은 하나 안 있어. 근데 그놈을 왕대를 단다면 보름 걸립니다. 보름. 산란해갖고 벌이 튀어나와 20일도 넘게 걸려. 그러면 구황을 넣으면 20일이면 세 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황을 넣어가지고 벌이 한번 교체된 다음에 1세대가 한번 교체된 다음에 다시 산란나갈 때 그때 구황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더 써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년 제가 산란이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장수서 벌 키울 적에 나 왕 갈면은 왕 가지러 다니는 분이 있었어. 자기 왕 바꾼다고. 1년 쓴 왕을 2년째 산란 잘한다고 아주 가져가더라고. 성남가 가가지고 와서 가져가더라고. 2년 뭐 옛날에 난 초창기 때 여왕벌을 6년인가 7년인가도 키워봤습니다. 다 산란 잘하고 그러더라고. 왕 3년마다 안 바꿔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제 노장이었습니다.